네, 안녕하십니까. 이후에서 한국지사에서 사업개발과 영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승균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금속 적층 가공의 실증 사례, 그 중에서도 좀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해외 사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저희 최근에 기아자동차와 지멘스, 그다음 저희 회사 파트너스랩에서 같이 진행한 다이캐스팅 사례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속 적층 가공의 어떤 디지털 매뉴팩처링의 좀 사례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국내에서 진행한 실증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이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트윈이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이 가상에서 설계 및 제조를 포함한 제품 전 주기를 검증한 후에 이거를 물리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금속 3D 프린팅도 기존 산업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3D 프린팅은 어떤 모든 작업 데이터가 그 디지털로 저장 및 스트리밍 되기 때문에 좀 적용이 더 용이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처음에 BOM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AM 적층 가공에 맞는 설계를 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제네러티브 디자인, 뭐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 위상 최적화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설계 컨셉이 끝나게 되면은 이 제품에 대한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지 해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뭐 용도에 맞게 구조 해석이나 유동 해석 등을 하게 되고요. 여기까지 이제 완료가 되면은 제품 개발은 완료가 된 겁니다. 제품 개발 완료 이후에는 매뉴팩처링 플래닝, 즉 공정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3D 프린팅 상에서 이 제품을 어떤 식으로 밑에서부터 올려야 될지 오리엔테이션을 잡은 다음에 그 오리엔테이션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서포트 구조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빌드 프레퍼레이션 또는 잡 프리퍼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렇게 서포트와 어떻게 제작할지까지 설정이 끝난 다음에는 적층 해석, 즉 빌드 시뮬레이션 넘어가게 됩니다. 적층 해석을 통해서 어떤 열 변형, 크랙, 기타 열분포 등을 확인해서 이 적층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예측을 하게 되고요. 예. 그 다음 거기서 이상이 없으면은 좀 대표적인 후처리 중에 하나인 기계 가공은 캠으로 이 하나의 소프트웨어에서 세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가상에서의 검증이 완료되면은 이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자동화와 커넥티비티, 즉 장비 IoT를 어떻게 설정하고 활용하느냐가 금속 3D 프린팅이 인더스트리 4.0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포드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 이 머스탱 또는 GT 같은 고성능 차에는 이 금속 3D 프린팅으로 만든 휠 너트를 제작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이 휠을 훔쳐가는 도둑이 심심찮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휠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컨셉이 나왔고요. 사용자가 본인의 음성을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에 입력을 하면 그 소프트웨어가 그 고유의 파장을 독특한 기하학적 모양으로 바꿔서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설계를 바꿔줍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어떤 휠 너트와 열쇠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지털 매뉴팩처링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되고요. 관련돼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 rimlock nut is actually a part which is used in a vehicle in order to protect the wheels from being stolen. It's about creating those locks in a 100% individual way. We record the voice of the user and we transfer that wave curve into a geometry. So there will be only one lock nut, so the lock itself and the key. And there's only one pair of this existing. The real paradigm shift will happen as soon as designers start to understand the full potential that 3D printing delivers. I think 3D printing is really a game changer also for car production. First, of course, we have got the data preparation. Then we are going into the printer and we are printing the parts. We have to heat treat them. We have to do some grinding, some
cutting of threads in order to get to the final part. You not only can substitute components, you can create new components that were not conventionally manufacturable. So you free up your hard-frozen, hard-coded design rules of conventional classical CNC machining and milling. We also want to increase the security even more. That means we have got multiple safety features implemented into our rim lock nuts. When we, as Additive Minds, engage with the customer in a project, we are helping him with a holistic approach and transfer all the time, all the know-how to the customer so that he becomes in the shortest possible time on his particular project as successful as possible, give him the right tools, also transfer it to other applications that might pop up in the future. So we think that the 3D printing and 3D printed parts will increase a lot in the future vehicles. 네, 두 번째 사례로는 이 아우디에서 현재 양산에 적용하고 있는 3차원 냉각 채널 또는 컨포머 쿨링 채널이 적용된 핫포밍 금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우디는 잉고슈타트 이제 그 공장에 자체 AM 센터가 있고 그 안에 EOS 400 M290 장비로 금형을 자체 조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4개의 3D 프린팅 금형을 핫포밍 양선에 지금 적용하고 있으며 그중 4개의 금형은 총 12개의 세그멘트로 나눠져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형들은 현재 프레스샵에서 아우디 A4 등의 차종 바디 판넬 양산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컨포머 쿨링 채널을 적용한 이 금형을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 생산 사이클을 감소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좀 가장 큰 이유기도 한데요. 이 균일 냉각으로 인한 품질 개선, 그 다음에 스크랩 비율 감소가 있겠습니다. 또한 제작 리드 타임 감소함으로써 이 타임 투 마켓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다음에 준비한 동영상은 아우디가 자체 AM 센터 내에서 이 금형을 어떻게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rial production of today is adding a new technology with 3D printing. It all starts by importing your idea into the EOSprint software, the end-to-end solution that takes your CAD data and prepares it for your 3D printing process. Meeting the demands of today means reducing cost per part, delivering high-quality components at an increased productivity. Supporting the daily work of engineers, EOSprint offers a new level of freedom and openness. With the parameter editor, you can create applications and geometries never seen before. It brings us on a new level in additive manufacturing. Now you can print different parts of a product with various speed and precision. It's simply called segmentation. So production changes. You just need to print it. EOSprint software. Open, intuitive, productive. 예, 지금부터 국내에서 진행한 실증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EOS와 기아자동차, 그 다음에 지멘스, 파트너스랩은 2020년 10월부터 이 다이캐스팅을 3D 프린팅으로 적용해서 품질 또는 이제 수명 등을 개선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설명드릴 어플리케이션은 바로 보어핀인데요. 이 보어핀은 실린더 블록 엔진을 만들 때 그 실린더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인서트입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 기존에 있던 보어핀은 이렇게 건드릴로 직선형의 어떤 그 채널밖에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곳에 가운데에서 냉각수가 이제 그 인입이 되고 이렇게 사선을 따라서 뺑글뺑글 돌면서 출수가 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열 충격과 열 응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 상단부에는 적절한
그런 냉각 효율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표면을 따라서 컨포멀 쿨링 채널을 삽입하는 그런 컨셉을 처음에 내놨는데요. 원래 최초 제안은 이 전체 면을 따라서 컨포멀 쿨링 채널이 형성이 되고 어떤 입수와 출수가 따로 형성이 되는 그런 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밑에 출수와 입수 부분을 새로 만들게 되면은 몰드 베이스 전체를 바꿔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입수 출수 부분은 그대로 적용하되 현재 이 보어핀 제품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이 상단부에만 그 컨포멀 쿨링 채널을 삽입하는 방안을 고안해냈습니다. 따라서 밑에 처음부터 일정한 구역까지 기존에 CNC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기계 가공으로 만들었고 그 위에 컨포멀 쿨링이 시작되는 부분만 적층 가공으로 완제품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고안해냈습니다. 예, 이렇게 설계 완료한 이후에 제품 성능에 대해서 이제 해석 검증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기존 제품 대비 이제 금속 적층 가공으로 상단부만 컨포멀 쿨링 신호를 적용했을 때 표면 최대 온도는 27% 떨어지고 열 응력은 25%,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열 변형률은 약 39%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품에 대한 검증이 끝나면 이 제품이 잘 적층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해석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적층 해석 또는 빌드 시뮬레이션인데요. 이 해석을 통해서 적층 과정 또는 적층이 완료된 이후에 변형이 얼마큼 일어나고 이제 제품에서 열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적층 해석이 완료되면은 잡 프리퍼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GMS NX인데요. GMS NX뿐만 아니라 NCS, 오토데스크, 다소 시스템 등 모든 메이저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이 애디티브 매니팩처링 플랫폼이 별도로 존재하고 전부 EOS 장비로 바로 보낼 수 있는 EOS 다이렉트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장비를 설정하고 그다음 그에 맞는 소재와 파라미터를 할당한 이후에 장비로 바로 보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장비로 보내고 나면 장비에 해당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다시 한 번 더 장비에 저장된 작업이 올바른지 검증을 한 이후에 작업 승인을 하게 됩니다. 작업 승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레이저가 조사되면서 작업이 시작되고요. 지금 좌측 사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하이브리드 빌딩, 즉 CNC 위에 적층을 한다고 설명드린 것처럼 CNC 제품을 이제 장비 안에 집어넣고 그 위에서부터 이제 3D 프린팅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디지털 매니팩처링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공정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적층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장비로부터 센서 측정값, 레이저 파워, 내부 플랫폼 온도, 산소 농도 등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예측이 되면 사용자 또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업을 멈추는 등의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EOS에서는 이 OPC UA와 웹 API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디지털 매니팩처링을 구현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직접 MES, ERP 시스템에 연동하실 수도 있고 필요하시면 EOS 소프트웨어 전문팀이 그런 전체 환경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드리기도 합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OPC UA는 산업용 장비에 많이 사용되는 양방향 통신 프로토콜 소프트웨어이고요. 이를 통해서 장비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데이터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고객 별도의 소프트웨어에서 확인을 하고 관리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장비에 발생되는 어떤 모든 정보는 장비 내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정보들은 웹 API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접속하고 추출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본 이미지는 금속 3D 프린팅 스마트 팩토리의 한 예입니다. 한 예시이고요. 이 모든 장비들이 IT 시스템에 연동되어서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컨셉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장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또 분석해서 공정의 효율화 그리고 생산 최적화를 달성하는 등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에 맞춰서 이 생산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한 그런 팩토리가 되겠습니다. 네, 또한 그 적층 공정 중에 발생되는 다른 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로 이 파우더를 멜팅할 때 나오는 방사 에너지가 있는데요. 이 방사 에너지의 강도를 측정해서 이 간접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멜팅이 균일하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설정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그 저희가 설정한 그 트레시홀드를 벗어나게 되면 그 벗어나는 값들은 우측에 어떤 인디케이션으로서 표시가 돼서 사용자 또는 어떤 알고리즘이 이게 진짜 결함으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별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백데이터가 필요한 작업이긴 하지만 이미 몇몇 유럽 선진업체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툴을 이용해서 품질 보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작업이 완료가 되면 이 좌측 상단 사진처럼 이런 완성품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운데처럼 미리 설정한 어떤 캠에 따라서 기계 가공을 하게 되고요. 이제 우측 사진처럼 최종 제품이 완성되게 됩니다. 물론 이 전에 뭐 와이어 컷이나 열 처리 등의 그런 과정은 생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좌측과 우측 하단 사진을 비교해 보면은 좌측은 기존의 보어핀을 찍었을 때 열 화상 카메라 결과고요. 우측은 냉각 채널이 적용된 제품의 열 화상 카메라 온도 결과입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온도가 이제 좀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사례는 크랭크 인서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한 가지 제품만 한 게 아니라 총 3가지 제품을 했고요. 그 중에 두 번째가 크랭크 인서트입니다. 그래서 크랭크 인서트는 보어핀과는 다르게 이 알루미늄 용탕이 닿는 전체 서페이스에 컨포머 쿨링 채널이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훨씬 더 좋은 냉각 효율을 보여줬고요. 기존 제품이 열 화상 카메라로 찍었을 때 최고 온도가 250도라면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제품은 약 150도까지 나왔습니다. 약 66%의 어떤 열 효율 달성을 보여줬고요. 더 중요한 거는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존 제품 같은 경우는 24,000타를 좀 찍으면 평균적으로 24,000타 이후에 이제 폐기 처리했는데 3D 프린팅으로 만든 이 크랭크 인서트는 52,000타 이상을 이제 찍는 그런 높은 수명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는 워터 자켓입니다. 워터 자켓은 마찬가지로 실린더 블럭을 다이 캐스팅 할 때 그 보어핀과 같이 맞물려서 사용되는 인서트이고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410mm에 127, 152mm 정도의 상대적으로 좀 큰 크기를 가졌는데 기존에는 이 워터 자켓의 어떤 벽 두께가 굉장히 얇았기 때문에 이 안에 어떤 쿨링 채널을 삽입하기 매우 어려웠고 따라서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조기 파손, 그 다음에 아주 빈번한 그런 수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3D 프린팅으로 약 직경 1.5mm의 그 쿨링 채널을 길게 안쪽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하였고요. 성공적으로 적층이 되고 CT 확인 결과 내부에 잔류 파우더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제품은 올해 연말까지 테스트한 이후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새 회사에서 영상을 같이 만들어 봤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품의 설계, 성능 예측, 제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적층 제조로만 설계를 할 수 있는 이런 금형들을 설계를 하고 열에서 구조 해석을 통해서 성능 예측을 한 다음 한 번에 프린팅에 성공하기 위해서 빌드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EOS 다이렉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출력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멘스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의 소프트웨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매뉴팩처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상에서 검증한 프로세스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얼마큼 정확하게 이 물리적인 제품 결과로 만드느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3D 프린팅 기술력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의도한 방향으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선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노하우가 필요하고 또 제품을 실제 양산에 적용하려면 물성, 치수 정밀도, 반복 재현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30년이 넘는 노하우와 방대한 양의 산업 데이터로 무장한 EOS는 3D 프린팅 개발 그리고 양산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최고의 기술 파트너입니다. 저희 파트너스랩 주식회사는 EOS 3D 프린터를 주축으로 전문적인 산업용 설비를 갖추고 다양한 산업군에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제작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3D 프린팅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는 2015년도에 산업용 금속 3D 프린터인 EOS M290 장비를 도입하고 국내에서는 최초로 금속 3D 프린팅 제작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그로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파트너스랩은 최신식 사출성형 공장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3D 프린팅 금형 제작에서부터 사출까지 전 공정을 원스톱 솔루션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아에서는 다이캐스팅 금형 부품의 냉각 성능 향상을 위해서 금속 3D 프린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EOS, 지멘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 다이캐스팅 부품의 냉각 방안은 건드릴 가공과 같은 일반 기계 가공을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 모양이 직선형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품의 형상에 따라 냉각을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또 적용을 하더라도 냉각홀과 형상부까지의 거리가 일정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포인트의 경우 토착이나 히트 체크와 같은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 냉각 라인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3D 프린팅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EOS와 지멘스와의 협업을 통해 크랭크 인서트, 보어핀 인서트라는 다이캐스팅 금형 부품을 3D 프린팅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EOS 워레이징 간의 우수한 물성과 지멘스 최적화 설계가 맞물려 기존 대비 부품의 수명이 2배 가까이 증가되었으며 현재도 계속 생산 중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바로 구리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예,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전기차의 대중화, 그리고 반도체 고직접화로 인한 발열 문제 등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 저 EOS에서는 옛날부터 이 순동 소재와 프로세스를 많이 개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2019년에 론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제 순동과 그 구리 합금 두 가지를 론칭하고 있는데요. 순동 같은 경우에는 순도 99.95% 이상의 굉장히 고순도 구리이고요. 밀도 99.5%를 달성하고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IACS라는 그 어떤 유닛에 100%까지 달성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구리 합금은 순동보다 전기 전도도는 약간 85% IACS 85% 이상으로 조금 소폭 떨어지긴 하지만 순동보다 좀 강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로켓 추진체 그 연소실 챔버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합금입니다. 그래서 전기 모터 어플리케이션 설명드리면 독일의 에디티브 드라이브스라는 스타트업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모터에 대해서 좀 프로토타입을 만들거나 아니면 훨씬 더 고성능의 좀 소량 생산이 필요할 때 좀 많이 사용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네. 기존의 그 이제 코일을 감는 어떤 와인딩 코일 방식 대비해서 슬롯 형태로 코일을 만들게 되면은 내부의 필링 팩터, 그러니까 훨씬 더 밀도가 높기 때문에 더 좋은 성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 바로 쓸 수는 없고요. 이렇게 절연 처리를 해서 실제 제품에 적용이 됩니다. 특히 모터,
모터와 배터리를 이어주는 어떤 버스바 같은 경우는 저희 국내 어떤 H 자동차 회사와도 저희가 같이 테스트를 하고 합격을 해서 이제 좀 좋은 사례로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또한 코일 인덕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코일 인덕터, 열 처리를 위한 코일 인덕터는 여러 가지 용접 부위가 많았는데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그 용접 부위가 먼저 이제 리크, 누수가 생겨서 좀 이른 어떤 그 파손이 발생했는데 3D 프린팅으로 만들 경우에는 그런 용접 부위가 없기 때문에 기존 대비 수명이 훨씬 올라갑니다. 실제로 국내에 있는 굴지의 베어링 회사와 저희가 총 5개, 그 5종의 인덕터 코일을 같이 제작하고 평가를 했는데 모두 3배 이상의 수명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친절하게 최대한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